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1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그런 영상이지만 이제 신기하게도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장 잘 들어주시는 그런 영상 같습니다. 아무튼 영광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 필라이트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주요 인물 또 이제 두 인물 필라이트와 그리고 동업자였던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했던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필라이트의 사업 사항은 어떤 거냐? 이제 일본 회사에서 신발을 받는 대로 다 잘 팔고는 있습니다. 팔고는 있는데 이 신발을 팔아야 되는 수량이 늘어날수록 종업원,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이제 고용을 해야겠죠. 자기가 다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마진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회사 자기 자본으로서 사용해야 될 이윤이 잘 쌓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는 족족 다 팔리지만 이윤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을 받아서 신발을 한꺼번에 사오는데, 대출금을 대대 상환을 다 하면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자칫 한 번이라도 펑크가 난다거나 비수기가 생겨버리면 이제 이 대출금 회수 때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존슨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이 존슨이 너무도 열정적으로 신발 판매를 했고, 편지도 너무 많이 보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편지를 막 보내고 너무 열정적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필라이트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묵뚝뚝하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존슨 친구와의 관계는 다음 이야기쯤 나눌 때 또 대단히 중요한 에피소드와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필라이트의 이제 여동생, 그러니까 진이 지금 이제 종업원으로 이제 실제 사원, 그러니까 나이키 최초의 정식 사원은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이제 고용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동업자로서 대학교 때 이제 육상부 코치였던, 필라이트보다는 대략 한 20년 정도 나이가 많은 이제 바우먼 코치가 이제 동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필라이트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에 찾아갈 때마다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신발을 더 많이 사야 되니까 빌려야 되는 금액이 같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은행에서는 자기 자본금이 거의 없는 이 회사한테 대출금을 주기가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제 이런데 필라이트의 갑갑함은 뭐였냐? 필라이트가 어쨌든 은행에 대해서 맹비난을 가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전망성이 있고 다 파는 족족 다 파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속으로 이제 필라이트는 이게 이러다가 뭔가 사건이 한번 터지면 이게 구멍이 나면서 이 사업이 망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필라이트는 회계사를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겸업으로 회계사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회계사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배우게 된다. 헤이즈라는 친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이 회계 회사에서 이제 필라이트도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 회사들의 회계 업무들 다 처리해 주면서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서 회사가 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자료를 많이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작용했던 사람은 헤이즈라는 이제 직장 동료였다. 이제 묘사를 하기를 키가 188에 몸무게가 136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구의 친구인데 필라이트가 보기에 천재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천재냐? 숫자만 보면 신기하게 이 회사는 망할 회사네. 이 회사는 흥할 회사야. 이 회사는 그냥 대충 쓱 보고 그냥 보자마자 금방 찍는 족족 다 맞추더랍니다. 그래서 숫자 천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숫자 예술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필라이트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게으른 친구여가지고 자기 관리를 막 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살이 그냥 찐 채로 그냥 자기 멋대로 좀 이제 일을 하는 좀 그런 자유분방한 친구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필라이트가 아무튼 이 친구와 이제 굉장히 가까이 이 회사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가까이 지낸 거예요, 더. 왜냐하면 자기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 친구가 자꾸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술자리에서도 뭐 사업이라든가 뭐 자기의 식견이라든가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그냥 흘려듣듯이 막 우스갯소리 들었는데 필라이트는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식견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또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드디어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베트남 전쟁,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필라이트도 이제 군대 이제 군 복무를 한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예비군으로서 자꾸 이제 불려가면서 밤에 또 화요일날 밤에 또 훈련도 해야 됐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이 친구와 또 술자리까지 벌이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회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신발을 파는 일도 틈나는 대로 이제 계속 자기가 직접 팔기도 하고 다른 사원들에게 여러 가지 월급을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무 바쁜 거죠. 실제로 필라이트도 자기가 몸이 그냥 남아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하필 또 이 헤이지라는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친구여서 상당히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밤에 솔직하게 이제 뭐 회계에서 회사 일하면서 그 직장 동료한테 함부로 나 다른 사업도 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걸 만약에 알게 되면 얘는 우리 회사 일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딴 일도 한단 말이야 하면서 되게 좀 안 좋잖아요. 난처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많이 이렇게 헤이지와 친해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몰래 나 사실은 그 신발 파는 일도 하고 있어,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 재무제표와 이 상황 자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헤이지라는 친구가 딱 보더니 야, 이 사업 장래성이 있는데 하지만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이 필라이트의 마음은 이제 쿵 하는 그 충격이 다가오는, 이 친구는 너무 잘 맞히는 친구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똑같이 이제 그 은행원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거는 전망이 있어 보이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헤이지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고 나서야 필라이트도 이제 마냥 은행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사업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자, 이때 그러면 그동안 바흐먼 코치,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 1964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이 바흐먼 코치가 실제로 이제 운동 선수들을 데리고 이 올림픽에 가서 이 바흐먼 코치 밑에 있던 선수 중에 2명이 이제 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니치카 타이거 일본 회사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블루 리본, 그러니까 이제 그 필라이트가 사업하는 자의 동업자다. 그래서 당신 그 회사의 회장과 만나고 싶다라고 보냈더니 이 오니치카 그 타이거 이 회사가 이 바흐먼 코치는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있는 코치였던 겁니다. 스포츠계에서. 그래서 필라이트와는 대접이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곧바로 회장과 만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회장과 이 바흐먼 코치가 곧바로 만나면서 여러 대화를 이제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까지도 뭐 이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둘 다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 오니치카 타이거 회장이 곧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미군의 폭격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폭탄의 연기가 이제 사라지기도 전에 자기는 이제 절에 숨어서 거기에 있는 그 촌농을 이용해가지고 뭐 왁스를 녹이면서 내 족형을 떠서 최초의 농구화를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있다. 물론 이 신발은 팔리지 않았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신발을 내가 직접 만들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사업을 키웠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이니까 옛날식 그 신발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창이 이제 문어 빨판 같은 형태 좀 구조로 돼 있었나 봐요. 그거는 자기가 일본의 이제 스시라든가 이런 거 이제 회를 먹으면서 어느 날 이제 문어를 이제 문어 다리를 먹다가 신발 밑에 빨판처럼 이렇게 바닥이 돼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지나가다가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뭔가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흐먼 코치가 너무 즐겁게 화답을 하면서, 왜냐하면 둘 다 전쟁 세대예요.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보다 윗세대니까 뭐 이제 이 바흐먼 코치도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이제 독일 나치군과 이제 전쟁 격전을 벌였던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도 이제 그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선수들이 실제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뭐 신발부터 시작해서 뭘 하고 이제 어떤 걸 관리하는지 막 이런 걸 엄청나게 막 즐겁게 서로 대화를 막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 바우먼 코치도 그 일본 회사와 상대하면서 이 특유의 이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 이렇게 신나게 주기 맞게 정말 기쁘게 잘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바우먼 코치조차도 막상 미국에 딱 돌아가서 이제 그 자료를 막 보냈대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냈냐면 자기가 그동안 그 운동화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일본 회사한테 당신들 신발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체형이 다르다. 발의 모양도 좀 다르고 뭐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런 신발이 나왔으면 좋겠다. 막 자료를 엄청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도통 이 막상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이 일본 회사에서 반응이 거의 없더랍니다. 그래서 황당한 이제 어떤 그 경험을 했는데 이 바우먼 코치도 어쨌든 그 필라이트한테 그 존슨이라는 이 친구가 계속 편지 보냈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바우먼 코치도 포기하지 않고 정열적으로 계속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마침내 어느 날 정말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뭐 이제 좀 미국 사람에 맞게 좀 아치가 좀 이렇게 더 올라가 있고 이제 그 무게나 이런 걸 좀 더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쿠션이라든가 그리고 좀 발목 보호, 아킬레스건의 이제 보호에 좀 더 맞게끔 변형된 신발이 기어이 나오더랍니다. 자, 지금 이 행동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 드릴 거고,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를 연결해서 나눌 건데, 존슨이란 친구가 뭐 영업을 통해서 뭐 고객 다 기록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기록을 하고, 존슨도 나중에 신발에 대해서 자기 아이디어 고안한 걸 또 냅니다. 그리고 이 바우먼 코치 이 사람도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까지 신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조금 더 첨언을 해주자면 어느 정도까지 바우먼 코치는 신발을 연구를 했냐면 이 뒤에 나오는데 이 필라이트가 충격을 받아요. 뭐냐면 선수들의 그 발의 이 쿠션이 아주 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에다가 고무 타일, 폐타일을 섞어가지고 막 녹여서 만드는 이런 실험까지 했다고요.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바우먼 코치가 시력도 이 가스 때문에 시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현기증도 막 시달리게 되고 건강까지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신발을 연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것뿐 아니라 선수가 시합을 하기 직전에 뭐 레모네이드라든가 뭐 바나나 향 무슨 뭐라든가 이런 걸 막 녹여가지고 달여서 먹이는 것도 이런 것까지도 다 실험을 해보고 뭘 해야 조금이라도 더 얘가 평소보다 빨리 달리나 뭐 이런 거 약물 금지 약물은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지 약물이 아닌 거에 한해서 뭘 먹이면 이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봐서는 이 사람도 뭐 정신 나갖고 뭐 하나 뭐 이렇게 황당해 보이고 또 필라이트가 그래서 이 바우먼 코치한테 충격을 받아서 그러고 어떻게 인생을 사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우먼 코치가 실은 책도 쓰고 있네. 사실 더 충격을 받았다는데 책은 이제 그 레저용 이제 달리기와 관련된 책. 근데 이때 당시에 달리기가 대중화가 안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필라이트는 이제 그거 하면서 선수나 달리기를 하지 누가 이게 나중에 유행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좀 우습게 흘렸는데 존슨이 했던 그 황당한 열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 바우먼 코치의 이런 행동들 이런 거 하나하나 기타 등 이게 나중에 다 나이키 신발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기술적 자산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었다. 필라이트는 이때까지도 전혀 그런 걸 예상도 못했고 나중에 문화가 바뀌어서 운동화가 이렇게 딱 조깅하는 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존슨이 막 계속 그런 얘기도 해요. 막 광고도 찍어야 된다 막 하고 하는데 필라이트는 이때까지도 어쨌든 대중화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화 그 달리기를 하는 게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선수들이나 신는 거 가지고 무슨 또 뭐 광고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의 어떤 놀라운 쓸모없어 보이는 듯한 행동이 나중에 엄청난 이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다들 함께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